자, 이제 윤석열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윤석열로 가는 길목에 지금 그 윤석열의 첫 대변인, 첫 남자, 윤석열의 입, 이동훈이 관련돼 있는 그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특검께서 지금 물러나셨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검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러났어요. 선물 몇 개 받았다고. 받았네. 근데 그 선물 몇 개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그 공소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좀 물러나도 된다고 판단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포르쉐 그 차 그 뭐 5인승짜리 뭐 포르쉐 그 차량에 대해서 시승용으로 열흘간 빌린 그 대금을 현금으로 2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참. 일반 시민들이 그냥 바로 듣는 순간 왜?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는 현금이 5만 원짜리로 따져도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고 그 불편한 짓을 왜 하냐고. 결국에는 그냥 요즘은 그 안면인식 해가지고 토스 하면은 그냥 바로 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현금으로 줬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을 아마 박영수 특검이 이제 좀 인식한 거 아닌가. 또 결국에는 그걸 보는 또 우리는 야, 역시 또 검찰이 검찰하는구나 하는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영수 논란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때 단순히 친분 유지를 위해서 공을 들였느냐, 대가성이 있느냐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이 예.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월간조선의 취재팀장인 송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소개시켜준 관계더만 그게. 이 송모가 원래 국민의힘에 그 공천 받으려고 막 예비후보 출마하고 바로 그랬던 인물이에요. 월간조선 취재팀장 출신입니다. 이름 말하면 안 되죠. 해요, 해. 성승호. 성승호.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 월간조선 재직 당시에도 특정을 많이 했고 송씨 가문의 모승호 씨라고 합시다. 송승호. 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선 자금 검찰 특검 수사 기록을 통째로 입수해서 청렴함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민낯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 기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 소개시켜준 거예요. 예. 이 송승호가 다 소개시켜줘가지고 뭐 이게 김무성까지 다 얽힌 건데, 소개시켰더라고요. 뭐 저는 이 이야기를 뭐 다른 핵심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정치권에 가면은 소위 이게 이제 정치 자영업자 또는 소위 이제 똥파리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갖고 지내면서 과시하고, 정치인들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대단한 거고, 야 봐라 내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한테 사면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편지까지 받았다. 거짓말이거든. 뭐 80% 이상 형량을 채워서 초범이고 그래가지고 1700명 중에 한 명 집어넣은 거를 내가 특별한 백이 있어가지고 사면 받았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랑 무슨 관계냐고 김재훈 등이 공격을 했으나 얽히고 설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지다양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나 어떤 선물로 매수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좀 찾기 어렵죠. 그 대표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에 쟤는 포기해라라고 했잖아요. 쟤는 안 된다. 너무 돈을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포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미애 대표지만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밥 한 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5년 10년 정도 친분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을 때 5,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번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또 고민을 해보는 거지. 처음 본 사람이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뚝 주면 당신이 나한테 이걸 왜 줘요 하면서 돌려주거든요. 그게 민주당 분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 돈 받은 사람들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핵심은 여기 얽힌 언론인들이 대부분 다 조선일보 관련한 월간조선, 조선일보, TV조선 이게 속해 있는 애들이야. 그 조선이 조선했네 또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스폰 받는 거예요. 검사들처럼 스폰 받고 뭐 용돈 받고 차 받고 이런 짓거리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깔려있는 그 태도, 커피 한 잔도 지 돈으로 안 사는. 그 윤석열의 첫 남자 이동훈, 엄성섭
다음에 뭐 포항경찰서장, 저번에 말했던 그 뭐 이가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해놓고 내가 제일 빡치는 건 조국 욕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앞장서서 조국 뇌물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욕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난 이런 구조는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미친 새끼들인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짓거리 그렇게 했고 막 밥 얻어먹고 했던 놈들이 국민의힘에서 있는 놈들이 조국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삥 뜯는 한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양아치들이 그 반에서 나만 삥을 뜯어야 되잖아. 근데 옆반에서 와가지고 다른 애가 삥을 뜯으면은 걔랑 또 주먹 싸움을 해서 누군가 이긴 사람이 결국에는 또 옆반 삥까지 뜯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삥을 뜯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자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만 뇌물을 받아야 되고 나만 용돈을 받아야 되고 나만 취재비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쟤는 우리 편도 아닌데 왜 쟤는 저 돈을 어디서 났지?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는 돈이 있으면 안 돼. 저거는 무조건 나쁜 돈이어야 돼. 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소위 말하면 조선 통틀어서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도 한 건이 딱 갔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선물 받았다는 게 유일한 기사예요. 엄성섭 나오고 막 이동훈 나오고 하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기사는 한 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민족 정론지라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엄성섭 씨는 하차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죠. 진짜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그런 예. 자들이 조국 욕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청와대 사면을 걸고 넘어진 게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빼주려면 우리 최민희 의원부터 빼줬지. 뭐 이런 나부랭이를 갖다가 먼저 해줬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구조로는 이런 게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은 윤대진보다 윤우진하고 더 친했다. 아마 나이 차이가 더 조금 작게 나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대한민국 사회 일종의 이제 이 전문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일종의 서로 카르텔인데 사실 윤석열한테 윤대진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가까운 측근일 뿐이지. 근데 세무서장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무서장 하나 알고 뭐 주위에 보통 사람들 보면 의사 하나는 알아야 되고 변호사 하나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정필승이잖아요. 맨날 그 얘기하고 다녀. 주위에 사람들 의사 한 명하고 변호사 한 명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러니까 윤우진이 지금 막 뇌물 받고 도피하고 이럴 때 경찰이 막 영장 청구에도 다 쌩깠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뭐 처벌 안 받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윤대진의 형이어서가 아니라 윤대진하고 그러니까 윤우진하고 윤석열하고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김건희 건은 주가 조작이 가장 큰 문제고 윤석열 건은 윤우진 관련한 도피 무혐의 처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드러나면 심각해진다. 핵심 코어가 둘이 이거예요. 건희의 주가 조작 문제하고 그 윤석열의 윤우진 도피 무혐의 처분. 네, 윤우진 이거 뇌물 수수가 앞서 말했던 수산업자 건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앞에 건은 수산업자인데 지금 윤우진 관련해서는 육류 수입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육해 공군이 다 나서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비를 많이 하는 이게 돈이 좀 되나 봐요. 근데 윤우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에 의하면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또 골프비 대납도 집중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아유 내연녀 아파트 구매까지 꼼꼼하게 하셨어요. 우리 우진이 형 사랑이구나 사랑. 다 줄리랑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뭐 말을 못하지만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랑이 많아. 언니들이 아이고 배야. 아유, 정말. 부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적당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러워서 그렇잖아. 아니라니까. 나 화낸다. 독도로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아 지금 집에 갈까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솔직히
뭐 성형좀 잘 되고 최고의 가족 몇 개 다니고 이러다 보면 오빠들이 이렇게 아파트도 사주고 17층 펜트하우스도 가고 우리 엄마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주가 조작을 해도 싹 나만 피해. 왜 아파트 사주는 누나는 왜 없어요? 왜 오빠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앞에서 좀 청렴하다 싶으면 지들이 기득권 지키려고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 아픈데 조국 장관 어디에 측근들한테 뭐 해줬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 윤대진의 형이었었든 내가 개인적으로 세무서장하고 친하게 지내서거든 간에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도피시키는데 모른 척 해버려. 영장 같은 거 막 경찰이 막 청구하면 다 기각해버려. 결국에는 그냥 무혐의 종결해버려. 조국 장관이나 또는 이쪽 민주세력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 멸물지화를 당할 사건이야. 그러니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왜 화가 났습니까? 조국 장관한테 양복 한 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줬다고 삐진 게 사건의 발단 아니에요. 양복 한 벌. 아니 이명박은 양복 한 벌에 3천만 원짜리를 받았다지만 그 최성해가 뭐 얼마짜리 해줘 뭐 로가디스 뭐 에이. 파크랜드 그러니까 하나 해주려고 했겠지. 그거 하나 안 받아줬다고 삐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로로피아나 같은 거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받으면 자기가 얼마를 해줘야 될지 아니까 뭘 부탁할 줄 아니까 애초에 안 받는 게 가장 나은 거죠. 근데 받은 놈들이 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리는 우리는 저질러도 돼. 이런 흐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조국은 안 돼. 최소한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젖대는 거고요. 그리고 윤우진한테 막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거잖아. 육류 수입업자가. 근데 그게 드러난 것만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받았을 거란 말이야. 경찰이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영장을 쳐. 검찰이 계속 기각해. 이 구조하고 장모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의 장모여서, 윤석열의 절친이어서 기각시켜. 윤석열이 꼭 시킨다고 봐? 윤석열이 그거를 뭐 입건도 하지 마라. 영장 기각해라라고 직접 압력 안 줘도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누구랑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서 다. 그런 짓을 했던 놈들이 조국을 쳤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입시비리라고 표창장 조작. 아까 봤지? 김건희 예. 주가 박사 조작. 논문. 박사 논문 똑같은 글씨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최소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조국 억울해. 그럼 이게 난 실생활이라고 봅니다. 검찰 출신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검찰 놈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정관 비리가 사라지게 생겼잖아. 이 과정에서 지금 그걸 노리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검찰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무마가 가능했던 거. 그리고 막 자기가 수사하는 피의자랑 술을 더 먹고 막 눈싸움하고 이런 게 현실로 일어나는 예. 최근의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어야지. 아무것도 안 나온 조국 내려갖고 지금도 지고 볶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자, 근데 그 윤석열 장모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그 재수사 명령을 지금 대검이 했잖아요. 윤석열 장모가 모해 위증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를 재수사를 결정하니까 윤석열 측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반사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 김건희, 최은순 그 두 모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대택 씨가 10년 넘게 18년째입니까? 18년 넘게 지금 그 계속 검찰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사망한 그 백모 그 법무사의 위증 때문에 이제 정대택 씨가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2년입니까? 2년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대택 씨가 억울해서 그게 이제 이 사망한 그 백모 법무사가 김건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위증을 한 거다. 결국에는 그 김건희 뒤에는 최은순 씨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그 청원을 계속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 됐지만 이
위증을 교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대택 씨가 18년 동안 고생한 게 지금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야, 정치검사 쪽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정치적 의도는 윤석열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 자기가 예단을 갖고 나는 원래 탈원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탈원전 한다고 하니까 수사했다. 이렇게 자기가 실토를 할 정도면 그게 정치적 수사예요. 아, 근데 죄가 있어야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금 이건 18년 전에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 정대택 씨가 18년 동안 지금도 끊임없이 검찰하고 싸워서 이뤄낸 성과지. 이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대택 씨가 18년 전부터 윤석열이 출마할 거를 예상하고 미리 작전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호수는 윤석열을 계획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검사들이 한 2,000명 있어요. 그중에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 예전에는 뭐 중수부 해가지고 막 정치인들 수사 막 하던 그게 없어졌잖아.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근데 특수부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김호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목표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검찰총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나 평상시 때 뇌물 안 받고 했겠습니까? 근데 특수통으로 있는 검사들은 그런 구조에서 혼자 청렴한 듯 하면 또 배견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밑에 그 법무부 차관으로 김호수를 뒀던 이유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은 정치검사라 이거야. 김호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정치검사로 막 이 아젠다와 아젠다가 부딪히게 만드는 게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윤석열이 정치검사가 안 되려면 조국 수사랑 나경원 수사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한쪽 일방적으로 까버리고 한쪽은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가장 센 수사를 해버리고 토끼몰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검사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이런 구조 속에 김호수가 이제 검찰 조직정비도 했고 중간간부서 고위간부 인사 다 끝났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 방송에 이야기했지. 김건희 수사를 지금 검찰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용 먹는다고.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방패막 누가 그런 표현 합시다. 갑옷을 입은 칼제비가 갑옷을 벗은 상황이라는 거야. 윤석열은 지금 황야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줄 검사들은 다 좌천돼가지고 수사부서에 있지도 못해요. 그럼 김건희의 수사를 지금 김호수의 검찰이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건데 이걸 재수사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김호수나 문재인 정권이 또 정치보복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이 있을 때는 수사를 전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단계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요. 검수완박. 그런데 그 검수완박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수사를 정확하고 제대로 해내서 검찰의 수사가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찰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자살행위인 거예요. 여기서 더 악셀을 밟아가지고 수사를 더 가열차게 해서 그 대상이 윤석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국민들 눈에 많이 띄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검수완박이 안 되더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 요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뺏어 가지는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윤석열은 지금 엄청 당황스러울 거다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봐. 내가 검사로 있을 때 말이죠.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냐고. 수적으로 부리던 애들도 많고. 지금은 아니죠. 완전히 달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윤석열 쪽에서 말하면 저번에 그 윤석열 장모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검사들이 너무 강압적이었다고. 예. 당해봐 이 새끼야. 똑같이 하면 당해봐. 요즘 검사들이 얼마나 친절한데.
친절한 우리 이달에 친절한 검사상도 주고 막 그럽니다. 서초동에 네. 조국 장관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기장 압수하던 새끼들이 그 압색한답시고 음식 시켜 먹다가 짜장이란 별명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식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총장일 때나 가능했지 지금은 뭐 벌거벗은 수유기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이거를 크게 안 다루고 있어서 문제지. 윤석열은 이게 조국 장관식으로 언론이 보도했다면 지금 좀 낙마해서 수사받고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한테 고소고발된 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미 윤석열을 입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참.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